만달레이 삐누린 타운십의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는 더 심해졌으며 일부 주택은 떠내려가고 최소 주택 전체가 침수되어 마을 주민들은 대피를 하였습니다. 이번 홍수는 삐누린 타운십에서는 20년 만에 처음 겪은 홍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만달레이, 삐누린, 라시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까지 폐쇄가 되어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삐누린 장례협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비는 그치면서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연방공화국 국가안보위원회 2022년 2차 회의에 참석한 미나옹훌라인 위원장은 2023년 2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2008년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당당하게 추가 연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다양한 소수민족 대표들이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다가오는 재선거와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선거 결과를 조사하면서 전 공무원 2,417명을 기소하였으며 부정선거에 가담한 민간인 479명에 대한 조치와 중복 투표자를 고발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법 제18조 23항에 의거하여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5개 정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2월 14일부터 298개 타운십에 대한 유권자 목록을 확인을 마쳤으나 7월 25일 현재 14개 타운십이 유권자 목록 확인을 진행 중이며 13개 타운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미얀마 재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선 아직까지 미얀마 전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본인들이 제정한 법까지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은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국가재난관리기금 중 남아있는 4,911억 8천만 자 중 4천억 잣을 농촌개발지원사업에 예산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차관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연 7억 달러가량을 상환하고 있으며 수입제재 조치를 통해 외환 지출을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국민방위군의 공격에 대한 현황과 마약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민시 임시 대통령과 티쿤 미엣 하원의회 의장, 국가관리위원회 소인 부위원장도 참석하였으며 헨리벤띠오 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였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있었던 국가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국방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비난하였습니다. NLD 정권에 대해선 경기 침체를 하는 상황에서 내수 생산을 늘리기보단 수입에 의존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일본 재단은 라카인주 9개 타운십에 대한 쌀 5만 5천 포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국가관리위원회의 쌀 지원 금지 명령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재단 쌀기부 코디네이터인 위 나웅 씨는 지난 5월 말 배급 예정이었으나 아라칸 아미와의 교전 이후 쌀 지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일부 타운십 실향민 캠프를 대상으로 쌀 한 포대씩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쌀 지원이 계속 지연이 되면 쌀 품질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라카인주에만 실향민이 6만 명 이상 있다고 하며 식량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곤대중교통부는 23번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요금제를 유지하였으나 변경되는 요금은 기본요금 200잣, 장거리 노선 탑승 시 400잣으로 거리별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른 시내버스에도 같은 거리별 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곤 교통카드를 소지한 승객의 경우 승차와 하차 시 카드를 인식기에 접촉해야 하며 기본 200자 차감되고 하차 시 추가 요금이 징수되면서 최대 380자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양곤지역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경 42번 시내버스가 운행 중 승객 10여 명이 강도를 당했다고 게시물이 SNS에서 퍼지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게시물에 의하면 사건 당일 탑승객이 올렸다고 하면서 강도단 15명이 탑승하면서 칼로 운전사와 승객들을 위협하고 금과 현금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본인에게도 협박을 했지만 CCTV도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42번 시내버스는 셰피따 피플스 퍼블릭이 운영하고 있으며 따둑한 공단에서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 아웅민글라 고속버스 터미널, 따케따 타운십까지 운행하며 65번 버스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사고 차량 번호는 42번 시내버스에는 없었으며 해당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 강도 사건이 2021년에 발생한 적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피도 고속도로 경찰서는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내 신규 과속 카메라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0마일에서 352마일 사이 16개 경찰서가 있으며 속도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한 과속 카메라가 11대가 설치되어 2022년 1월부터 7월 둘째 주까지 과속 차량 5,046대를 적발하여 벌금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 7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며 제한 속도는 개인 차량은 시속 100km, 고속버스는 시속 90km, 트럭은 시속 60km라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천연자원환경보전부는 꽃바산을 국립지질공원으로 지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록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꽃바산에는 독특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꽃바산은 산스크리트어로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해발 1520m, 마을은 73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꽃바산은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미얀마의 무속신앙인 낫의 중심지로 가장 강력한 낫이 있는 낫 신앙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전 세계 46개국 177개 세계 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사 친드윈 뉴스 에이전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만달레이 국민방위군 6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방일보 미야와디 채널에서 방송 보도를 인용하였지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국민방위군 6명은 지난 8월 부금 전에는 탕 내셔널 리버레이션 아미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저항활동을 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국민방위군 6명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투는 사형 집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법에 의해 진행이 될 것이며 사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법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나우 보도에 따르면 여러 차례 사형 선고를 받은 정치범은 인세인 교도소에 2명이 있다고 합니다. 떼빠잉소는 4차례, 와이안투는 3차례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2명 모두 카렌 내셔널 리버레이션 아미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2021년 양곤 100세대장을 포함한 여러 국가관리위원회 조직 공격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체포되어 12월에는 여러 차례 사형 선고를 받은 바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밤 샨주 북부 무세 타운십에 있는 중국인 조직 사기단을 급습하였다고 합니다. 민글라 무세와드에 있는 9층 건물은 중국인 조직 사기단이 국가관리위원회에 뇌물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미얀마 군장교와 친분을 쌓아두며 누구도 건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박에 의해 급습을 하여 체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직 4기단은 회원 수만 약 10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 보도상으로는 얼마나 많은 조직원들이 체포가 되었는지, 어디에 구금이 되었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인근 거주민의 말에 의하면 조직원 대부분이 사전 정보를 듣고 피신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피신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